클로드 미토스라고 하는 거는요, 소프트웨어들의 취약점을 미리 찾아내서 보완해주는 용도의 인공지능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상 완성을 하고 났더니 그것을 공격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제시를 한 거예요. 금융망이 완전히 마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여러분들의 의료 데이터들 얼마든지 조작되고 빼돌려질 수 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에 넘어가는 것도 다 차단을 하겠다. 금융권에서 차세대 AI 모델 클로드 미토스를 경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클로드 미토스라고 하는 거는요, 엔트로픽이라고 하는 AI 기업이 새로 4월 달에 공개한 일부만 공개를 했습니다. 일부 고객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공개를 했는데 초강력 차세대 가장 지금 최근에 나온 인공지능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인공지능 쓰시죠? 챗GPT나 제미나이나 뭐 릴리스나 이런 것들을 쓰실 텐데 이런 것들은 일반 소비자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엔트로픽이 만드는 인공지능, 엔트로픽은 주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공지능 모델을 출시를 합니다. 미토스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게 4월 달에 공개가 된 거죠. 근데 미토스는 그럼 뭐 하는 거냐 하면 기존의 소프트웨어들이 있잖아요. 그 소프트웨어들의 취약점을 미리 찾아내서 그 취약점을 보완해 주는 용도의 인공지능인 겁니다. 왜냐? 소프트웨어들이 해킹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 해킹을 당하기 전에 미리 각각의 소프트웨어들의 취약점을 찾아서 그것을 보완을 하자, 패치를 만들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제 만든 그런 인공지능 모델이고요. 그건 주로 대상들이 바로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 그런 기업들이 주로 고객들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막상 완성을 하고 났더니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너무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왜? 지금까지요, 탄탄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소프트웨어들에 너무 빈 구석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얘가 그것들을 다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서 거기에 그것을 공격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윈도우스 운영체제 여러분들 다 쓰고 계시잖아요. PC에 다 쓰고 계시죠? 거기서 미토스가 그 운영체제의 문제점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얘가 뭘 또 찾아낸 거냐면 이 문제점은 이러하게 상대방이 공격을 해오면 이게 문제점입니다. 윈도우스가 그걸 막아내지 못합니다. 라고 그 로직을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 방법으로 공격을 하면 윈도우스가 뚫린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난감해진 거예요. 이거를 기존의 운영체제들, 기존 소프트웨어의 허점을 발견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시작을 한 프로젝트인데 하다가 보니까 해결 방법도 없는 상태에서 문제점만 드러나게 된 거예요. 남들이 얼마든지 공격을 할 수 있는 구멍이 생겨버린 거잖아요. 그것을 남들이 알게 된다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큰일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업계에서는 제로데이라고 하더라고요. 제로, 0, 이제 0. 데이 제로인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어떤 문제점이 발견은 됐는데 아직 그 해결책은 시작도 못한 제로 상태. 그걸 제로데이라고 하던데 제로데이들이 너무나 많이 지금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엔트로픽의 입장에서도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된 거죠. 야, 이거 그냥 공개했다가는 세상의 모든 소프트웨어들이 다 뚫릴 가능성이 있네. 윈도우 뚫리지, 리눅스 뚫리지, 뭐 여러분들이 쓰시는 지금 그 스마트폰에 쓰는 안드로이드 같은 거 다 운영체제 아닙니까? 이거 다 해킹하고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이 미토스만 손에 넣게 되면 그런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엔트로픽이 어떻게 됐냐?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야, 이거 이제 그러면 내가 믿을 만한 사람들한테만 공개를 해서 이거를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방어책을 만들게 하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걸 글래스윙이라고 한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그 프로젝트를. 글래스윙이라고 하는 40개의 검증된 엔트로픽이 믿을 만한 상대방에게만 이걸 공개를 한 겁니다. 부분적으로 공개를 해서 그래서 야 지금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당신네들 운영체제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요 미토스가 구멍을 뚫어 놨으니 그러니 당신네들 빨리 여기 패치를 만드세요. 보안책을 방어책을 만드세요 하고 그렇게 공개를 해놓은 상태예요. 부분적으로만 공개를 해놓은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결책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문제가 되어버린 지금 당장은 해결책도 없는 문제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공지능이 발전을 하다가 보니까 말이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뜻밖의 문제에 부닥치게 된 거예요 지금. 근데 또 한편으로는 말이죠. 아 이거 쇼 아니야? 뭐 이렇게 비난을 하는 사람 의심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엔트로픽이 괜히 지금 저거 뭐 허풍 치는 거 아니야? 자기들 잘났다고 자기들 회사의 이미지 광고를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정말 큰일을 했다고 괜히 세상에 공개도 못할 거를 지금 해놓고 저러는 거 아니야? 라고 엔트로픽을 의심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문제가 생겨버린 없는 문제를 만들어버린 그런 상황이 된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충분히 추측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활 인프라가 AI 기반 해킹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이를 사회 인프라 전체의 리스크로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이게요.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그러니까 컴퓨터 통신, 인터넷 통신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들은 다 운영체제든가 무슨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미토스가 그냥 공개가 되고 그 미토스를 해킹을 하고 싶은 사람들 굳이 이제는 해커라고 표현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해킹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미토스를 손에 넣게 되면요. 아무거나 다 뚫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아무거나는 뭐예요?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입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노트북 여기 들어와 있는 이 마이크 뭐 이런 거 다 연결되어 있다고 봐도 되잖아요. 이거 다 뚫릴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기에 접속을 할 수가 있다. 제가 쓰고 있는 이 스마트폰에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거 정말 난감한 겁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은행에 계좌 갖고 계시잖아요. 은행 계좌 거기 누구든 들어와서 물론 뭐 어느 정도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하거나 뭐 그럴 능력은 있어야겠지만 웬만한 사람은 들어와서 그냥 우리 계좌에 들어있는 돈 꺼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걸로 끝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겼다. 그리고 언제든지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의심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돈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계좌에서 빼시겠죠. 계좌에서 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현금으로 집에다가 금고 사다가 거기다가 쌓아놔야 되지 않겠어요? 이 정말 원시 시대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그 은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뱅크런이라고 하는 게 나게 되죠. 사람들이 다 돈을 빼가려고 할 겁니다. 그 많은 현금을 어떻게 구할 것이며 그러면 은행 문 닫을 수밖에 없어요. 금융망이 완전히 마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금융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IMF가 최근 들어서 며칠 전에 그 특별한 보고서를 냈지 않습니까? 야, 이거 정말 위험하다. 이거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고 해서 특별한 보고서를 내놓은 이유가 바로 그것인 거고요. 그리고 금융망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병원 뚫리죠. 학교, 관공서, 군대 모든 게 다 뚫릴 수 있는 겁니다. 병원이 뚫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의료 데이터들 얼마든지 조작되고 빼돌려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무기와 관련된 데이터, 병력과 관련된 데이터, 한국의 방위산업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들
이게 지금 다 뚫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다행히 아직도 미토스가 지금 공개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글래스윙이라고 해서 제한적으로 그 미토스가 믿을 만한 몇 개의 기업들, 그래서 구글이라든가 또 애플이라든가 또 오픈 AI라든가 인공지능을 많이 다루고 또 이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많이 다루고 있는 그런 데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부분적으로 공개가 되어 있지요. 그래서 아무나 갖다 쓸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만은 앞으로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기업들은 어떻게든 자기네 거는 막으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해결책은 나올 거라고 보기는 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그 해결책을 쓸 수 없는 데들이 문제인 거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 해결책을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방어가 되지 않는 소프트웨어들이 또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왜? 미토스 같은 그런 것들이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얼마든지 만들어질 가능성, 이걸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클로드 미토스 선제 평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안보 전략으로 봐야 할까요? 그렇죠. 만약에요, 미토스를 중국이 가진다면 그러면 사실 중국은 전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미국하고. 그냥 다 뚫려버리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미국이라든가 나토 국가들의 금융망을 완전히 마비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무기 체제, 미사일 같은 것도 다 마비시켜 버릴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 것들이 다 통신으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 뭐 지금은 중국이 그런 능력을 아직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확실히 미토스라고 하는 게 지금 처음인 것 같고, 전 인류 역사에 있어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게 미토스가 처음인 것 같고, 중국은 아직 그런 걸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데요, 머지 않았다고 봅니다. 저는 중국이 그런 걸 가질 수 있는 날이. 왜냐하면 최근에요, 스탠포드 대학에 인간적인 AI를 위한 프로젝트 뭐 이런 것이 활동을 해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스탠포드 AI 인덱스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스탠포드 AI 지수인 거죠. 여기에서 이제 지금 인류가 갖고 있는 AI의 성능이 어느 정도까지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측정을 하면서 국가 간 비교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최근에 나와 있는 이 스탠포드 AI 인덱스에 보면 거기에 따르면요, 미국이 1등이에요. 물론 중국이 2등인데요. 중국의 그 성능 차이가 그 점수로 쭉 매겼을 때 2.7% 차이가 나더라고요. 3%도 안 돼요.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중국이 미국을 쫓아온 상황이다라고 스탠포드 그 AI 프로젝트가 지금 평가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중국도 머지않아서 미토스 같은 것을 개발해낼 수 있음을 뜻하는 겁니다. 특히 중국이 지금 그걸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미토스라고 하는 게 있구나. 아, 그 정확한 구조는 모르겠지만 얼마든지 저런 걸 만들 수 있는 거네 하고 이미 지금 그런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을 거 아닙니까? 중국도. 그러니까 머지않아서 그런 게 등장할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야, 이건 정말 끔찍한 거죠. 모든 게 다 뚫린다. 그럼 우리는 그걸 막아낼 수 있을까? 자신할 수 없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걸 막을 수 있는 윈도우 패치를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안드로이드 패치를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모든 걸 다 막을 수는 없을 거다. 그러면 우리가 직접 막아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특히 우리나라의 행정 전산망이라든가 또 국방 관련된 그런 전산망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 스스로 막아내야만 할 텐데 가능할까? 만약에 막지 못한다면 사실은 전쟁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 정부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그걸 막아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중국도 막아야 되지만
미국 내부의 AI가 그렇게 하는 것도 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미국이 미국답지 않은 정책을 지금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 앞으로 등장하는 AI 모델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선제적으로 평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정책을 내놨어요. 선제적으로 평가를 하겠다. 그건 무슨 얘기냐? 허가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미국답지 않은 일이죠. 그럼 미국다운 건 뭐냐? 미국은 자유시장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의 제도는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기업들이 소비자들이 알아서 하세요. 이게 기본적인 미국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소송 같은 걸로 사후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소송하세요. 이런 게 미국 경제를 지탱하는 법률 시스템은 바로 그건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문제가 생기면 소송으로 해결합니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AI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에 소송으로 해결하고 말고 할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미 다 무너졌으니까. 그래서 선제적으로 평가를 하겠다. 그렇게 하고 그것이 중국에 넘어가는 것도 다 차단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미국에 새로 생겨나는 제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AI 칩 수출 규제 강화가 중국 AI 산업에 얼마나 큰 타격이 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큰 타격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굉장히 큰 타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큰 타격이 되지 못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무슨 말이냐. 반도체와 관련돼서는 타격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중국의 AI 발전을 막기 위해서 크게 취하고 있는 두 가지의 정책이 있어요. 그 하나는 중국 기업들이 극자외선 장비 EUV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ASML이라고 하는 그 기업만이 생산하고 있는 극자외선 장비를 중국이 손에 넣지 못하도록 수출 차단을 하고 있는 그 제재가 하나 있습니다. 그 EUV 장비라고 하는 것을 삼성전자도 쓰고 TSMC도 쓰고 인텔도 쓰고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게 있어야 10나노 이하짜리의 미세 공정을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그거를 제재 때문에 쓰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은 EUV라고 하는 장비 이전에 DUV라고 하는 장비만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회로의 정밀도가 그만큼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DUV 장비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도 7나노 정도까지는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실패율이 굉장히 높고 또 원가도 많이 들어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 그런 상태다. DUV 장비만을 쓰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게 그러니까 상당한 핸디캡이 되는 거죠. 중국의 입장에서는 반도체를 만드는데. 그러면 중국은 사오면 되잖아. 미국에서 만든 걸. 근데 미국에서 만드는 걸 중국으로 수출을 못하게 한 거예요. GPU라고 하는 거. 특히 엔비디아가 설계해서 TSMC가 제조하는 최신 GPU들을 수입하지 못하도록 차단을 해버린 거죠. 그게 두 가지의 중요한 차단 경로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스탠포드 AI 인덱스 같은 데 보면 중국이 미국 AI의 성능면으로 거의 다 따라갔냐. 차이가 3%도 채 안 되고 2.7%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평가를 할 정도로 중국의 AI 성능이 좋아진 거냐. 이거는 반도체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반도체만 가지고 따지면은 중국은 미국보다 한 30-40% 밑에 있어야 되는데 실질 성능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 거냐 중국은. 그러면 반도체 성능도 형편없는데 그거는요. 증류 공격이라고 하는 것을 했기 때문인 겁니다. 증류 공격. 그게 뭐냐. 영어로 하면 디스틸레이션이에요. 증류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술 만들 때도 증류하잖아요. 알코올을 끓이게 되면 거기서 이 김이 쫙 올라오잖아요. 그것을 걷어내서 그걸 가지고 술로 이렇게 걷어내는 뭐 그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그걸 증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디스틸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AI에도 중국 기업들이 이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오픈 AI, 그러니까 챗GPT든 제미나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지시를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AI가 여러분들한테 답을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점심 가서 뭐 먹었으면 좋을까 하면 그럼 뭐 정호님의 지금 상태를 내가 보아하니 뭐 이러이러하고 그러니 어느 식당을 가세요. 뭐 이렇게 조언을 해 주잖아요. 답을 내주지 않습니까? 그 답을 중국 기업들이 쫙 수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질문들을 하는 겁니다. 미국의 AI한테 중국의 가입자들이 쫙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온갖 질문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의 이 AI들이 온갖 답들을 다 내놓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다 수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과 답의 패턴을 쫙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중국의 AI들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거꾸로 하는 거죠. 거꾸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불법입니다. 이렇게 하는 건 불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한 이용자가 하나의 고객이 챗GPT에 들어가서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 수많은 질문들을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챗GPT의 노하우를 빼내는 거 하잖아요. 그런 의심을 받게 되면 차단이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런 사용자들은 차단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할까요? 중국은 수만 개의 그런 계정을 만드는 거예요.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 수만 개의 계정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수많은 다양한 질문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의 AI들은 답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다 차단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게 중국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는 거고. 자,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미국의 AI들이 다 그 노하우들을 뺏기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근데 이거는 불법입니다. 미국 법에 의해서. 자, 그런데 중국은 뭐 미국 법이 그렇건 말건 상관없잖아요. 그리고 미국 AI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게 그런 계정인지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함부로 차단도 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소위 증류 공격이라고 하는 걸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AI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 미국의 AI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인터넷에 떠 있는 수많은 1차 자료들 그것을 다 일일이 읽어서 그것을 종합하고 분석하고 해서 답을 내는 거잖아요. 이거는 엄청난 계산 능력과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일인 거죠. 그렇게 해서 미국은 AI 모델들이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생겨난 그 모델들을 뽑아 먹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중국은 아주 짧은 시간에 돈 몇 푼 안 들이고 반도체 형편없는 거를 써가면서 그러면서 AI 모델을 구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딥시크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졌다고 누구나 다 지금 추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추론이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중국은 그거 인정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미국 같은 방식으로 AI 모델을 만들면요. 중국은 도저히 만들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만들어져 있거든요. 지금.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거는 증류 공격을 한 것일 수밖에 없어.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거야. 라고 미국에서는 추론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국은 그거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미국은 그 디스틸레이션 어택이라고 하는 거, 증류 공격이라고 하는 거를 막을 방법도 없어요. 중국이 가명으로 해서 수많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중국인들 또는 중국의 뭐 첩자들일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계좌들을 만들어서 돈 내고 하는 거잖아요. 다 그게 돈 내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챗GPT 계정 만들듯이 다 그렇게 하는데 그중에 누가 첩자인지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증류 공격이라고 하는 걸 막아낼 방법도 없는 그런 상태다.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난감한 것이고요.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번에 시진핑 주석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14일 날 촬영을 하고 있는데 오늘부터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꽤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